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다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메이저 아르카나 12번 매달린 남자 카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로 카드의 변천 과정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클래식 덱인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과 마르쉐유 덱, 라이더 웨이트 덱, 유니버셜 웨이트 덱, 그리스 신화 타로 덱, 뉴비전 덱을 함께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라이더 웨이트 카드 기반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우선 가장 오래된 카드로 알려진 비스콘티 스포르자 카드의 매달린 남자 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은 클래식 덱이라고 해요. 타로 카드는 크게 클래식 덱과 모던 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이나 마르쉐유 덱처럼 오래전에 만들어진 타로 덱을 클래식 덱이라고 하고 1909년 이후에 만들어진 라이더 웨이트 카드 기반의 덱들을 흔히 모던 덱이라고 부릅니다.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은 인쇄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 만들어진 카드이기 때문에 판으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화가가 일일이 템페라 기법을 이용하여 붓으로 수작업으로 그린 카드예요. 카드 크기가 가로 83mm, 세로가 173mm로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크기가 이보다 작았다면 그리기가 매우 어려웠겠죠? 마치 중세시대의 미술작품을 보는 것처럼 깊이가 깊고 매우 고전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카드입니다. 비스콘티 덱은 카드에 번호와 이름은 없고요. 이렇게 이미지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피에로폰트 모건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 카드인데요. 현존하는 타로 카드 중에 가장 오래된 카드라고 해요. 총 78장 카드 중에서 악마 카드, 탑 카드, 동전 기사 카드, 검 3번 카드 이렇게 4장이 사라져서 나중에 다시 구성되어 발행되었습니다. 12번 매달린 남자 카드의 이미지를 보면 황금색 곱슬머리를 한 남자가 문틀처럼 보이는 나무 기둥에 왼쪽 발목이 밧줄에 묶인 채로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카드를 뒤집어 보면 마치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 같은 모양이 되는데요. 한쪽 다리로 서는 것은 신의 유일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 남자는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한쪽 다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어서 그 상징성은 더욱 강화된다고 볼 수 있어요. 남자는 손이 뒤로 묶여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남자의 어깨 부분과 블라우스 허리 부분에서는 마치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황금색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던 우주 에너지가 깨어나서 그의 머리와 몸, 즉 생각이나 사고, 감정을 정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르쉐유 덱에 와서는 카드에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어요. 카드의 이름은 프랑스어로 적혀 있는데요. 중세시대의 타로 덱이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전해지면서 프랑스의 발전된 인쇄 기술로 인해 카드를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판으로 찍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타로 카드는 서민에게까지 널리 전파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덱은 니콜라 콩베르의 마르쉐유 덱입니다. 니콜라 콩베르는 당시에 난립되고 있던 마르쉐유 카드들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해요. 비스콘티 덱과 이미지는 비슷하지만 어깨에서 뿜어져 나오던 빗줄기는 사라졌습니다. 마치 액자 프레임과도 같던 나무틀은 각각 6개의 가지가 잘린 나무 줄기로 바뀌어 있어요. 마르쉐유 덱에서도 여전히 그는 한쪽 다리가 묶인 채로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라이더 웨이트 덱에 와서는 T형 십자가 모양의 나무로 바뀌었어요. 나무는 초록색 이파리가 돋아나 있는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의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암시하고 있으며 마치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되었지만 다시 부활한 것 같은 의미와도 같아요. 또한 고대 북유럽 신화 속의 오딘 신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오딘 신은 고대 북유럽 신화에서 모든 북유럽의 신들 중에 가장 강력했다고 해요.
오딘 씨는 복잡한 성격과 지식에 대한 엄청난 갈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저승에서 지식을 구하려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그드라실이라고 부르는 물풀의 나무에 목을 메고는 9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명상을 하여 마침내 자신의 의식을 저승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승에 있는 마법의 룬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사를 극복하며 목적을 이루었고 다시 신들의 옥자로 돌아왔다고 해요. 이 이야기에는 거꾸로 매달려 사물을 다르게 보고 새로운 수준의 의식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미지 속의 남자는 붉은색 타이즈처럼 보이는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붉은색은 열정을 나타내는 색이죠. 다리 모양은 사자 모양이 거꾸로 된 것 같은 모양이에요. 4는 안정과 질서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 남자는 현재 안정과 질서, 체계가 무너져 있으며 열정 또한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라이더 웨이트 덱에서는 마르쉐요 카드에는 없던 후광이 머리 뒤로 빛나고 있어요. 또한 이 남자의 표정은 매달려 있는 사람치고는 너무나 평온해 보입니다. 이것은 그가 매우 신성한 인물이며 더 높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을 자발적으로 선택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유니버셜 웨이트 덱은 라이더 웨이트 덱을 현대적으로 다시 채색하여 출간한 카드입니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덱이기도 해요. 다시 채색하면서 라이더 웨이트 덱의 상징이나 색상들이 사라지거나 변경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얼굴의 표정들도 조금씩 다른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따라서 라이더 웨이트 덱으로 리딩할 때와 유니버셜 웨이트 덱으로 리딩할 때의 리딩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타로 덱에 매달린 남자 카드의 주인공은 인간에게 불을 전해준 티탄족의 신인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선견지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우스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인간들에게 불을 전해준 죄로 인해서 코카서스산 꼭대기에 묶여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해요. 결국 30년 뒤에 헤라클레스가 그를 구해줄 때까지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았다고 해요. 인간들은 그의 희생을 기리면서 제단을 쌓았고 그의 속박을 기념하여 반지를 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그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는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자발적인 희생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다음은 뉴비전 타로 덱입니다. 뉴비전 타로는 라이더 웨이트 덱의 180도 반대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달린 남자 앞으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다들 그에게 야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카드는 자신의 희생이 남들에게 그리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희생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묵묵히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매달린 남자 카드는 숫자 12번에 배정됩니다. 숫자 12는 1 더하기 2로 3과 연결되죠. 3은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로 12번에서는 고통의 완성인 고통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요. 12월은 1년 중 가장 마지막 달이죠.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는 것처럼 12번 카드는 현재 시기가 혹독한 겨울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또한 12는 성모 마리아의 수로도 불리므로 카드의 대표 키워드인 희생과도 연결됩니다. 12번 매달린 남자 카드는 해왕성에 배정되며 물고기 자리를 나타냅니다. 해왕성은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집단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기 포비와 신비주의 행성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예술적인 영감이나 상상력, 직관 등이 매우 발달했다고 해요.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비현실적인 정신상태나 환상, 환각 등을 나타내기도 하므로 자신이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지개와 같이 손에 잡을 수 없는 환상이나 신기루를 쫓는 사람들에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나 순교자들에게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12번 카드를 성격 카드로 가진 사람들은 두뇌가 비상하며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따라서 한 가지에 빠지면 거기에 몰두하는 매니아적 기질이 강합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통찰력과 예지력이 남다르다고 해요. 카드 대표 키워드처럼 자비나 연민이 많고 희생과 봉사정신이 강하다고 합니다. 카드 속 이미지처럼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다소 엉뚱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4차원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고 해요. 때문에 예술적인 창의성이 돋보이는 직업에서 찾아보기가 쉬워요. 무슨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편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느리고 다소 답답하고 게으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카드를 성격 카드로 가진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잘 못한다고 해요. 힘든 상황이나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남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특성이 매우 강합니다. 물고기 자리의 특성상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게 되어 중독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카드를 성격 카드로 가진 유명인물로는 퇴계 이황, 유관순 열사, 초현실주의 작가인 살바도르 달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달린 남자 카드는 자기 희생의 의미가 강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희생을 강요받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해요. 만약 타로 스프레드에서 매달린 남자 카드를 뽑았다면 삶에 있어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혹독한 시련 속에서 힘들지만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참고 견뎌야만 하는 시기에 많이 나옵니다. 또한 무언가 집중하고 있을 때나 힘들게 공부하고 있을 때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을 때에도 자주 만나게 되는 카드라고 해요. 힘든 시련 때문에 힘들더라도 상황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유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시각을 달리해서 상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금전운이나 매매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자산이 동결되었거나 좋지 않은 조건들에 묶여 있어서 처분하기 힘들고 자금 회전도 묶여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사업 확장을 하거나 투자할 시기도 물론 아니겠죠. 지금은 유지하면서 버텨야 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학업운에서도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좀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시험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해요. 합격도 물론 어렵겠죠.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것에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꾸준히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 측면에서도 좋지 않게 읽혀요. 건강관리에 힘쓰며 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리나 골반 쪽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요. 우울증이나 약물 중독을 조심해야 해요. 만약 병이 진행 중이라면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애정운에서는 짝사랑을 하고 있거나 한 사람에게 묶여서 쉽게 헤어지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소개팅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 사람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보다 이상적이거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헤어진 옛사람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거나 집착이 강한 상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해석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카드 한 장만 놓고 보았을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타로 스프레드에서 다른 카드와의 조화를 잘 보고 리딩해야 합니다. 저희 해석은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유니버셜 웨이트 덱으로 리딩하게 되더라도 이처럼 비스콘티 타로 덱이나 마르쉘 덱, 그리스 신화 덱 또는 뉴비전 덱을 잘 알고 있다면 리딩에 훨씬 더 깊이를 줄 것이라 생각해요. 오늘은 12번 매달린 남자 카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